좀 시급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삶에 조금 회의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결혼하고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신혼집에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취향에 맞는 것도 찾기 힘들고 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의 99%일 텐데 그쵸.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옵션이 국내에 많지 않구나. 오. 제가 그걸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 핀즐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진준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스타트업 핀즐 운영하고 있는 진준화라고 합니다. 핀즐이 어떤 서비스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핀즐이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지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뭐 그나마 핀즐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IP를 받아서 여러 가지 라이선스나 아니면 상품화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정기 구독이라는 서비스를 만드셔서 약간 미대를 나오셨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이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미대 출신은 아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식당을 좀 크게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당연히 나도 커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고 경영학과 졸업 이후에는 그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좀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뭐 유통이나 네. 아니면 뭐 선수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신사업을 개발하는 일을 주력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유통도 하고 F&B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좀 하게 되었죠. 대학 시절에 카페도 창업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어떻게 카페를 여시게 됐는지.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제가 철이 없었는데 네. 대학생의 신분으로 네.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보고 싶었어요. 우와. 창업이라기에는 이제 뭐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굉장히 허름한 가게를 네. 하나 빌려서 이렇게 창업을 한 케이스라 창업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많이 배웠죠. 하면서 그 그림이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15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신혼집에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저는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돼서 뭐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취향에 맞는 것도 찾기 힘들고 네. 그래서 결국은 못 사고 결혼 사진만 걸었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겪었던 페인 포인트에서 창업 아이템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림을 또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진행을 네. 하신 거면은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신 건가요? 사실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2015년 말에 퇴사를 했고 네. 서비스가 런칭된 게 2017년 9월이었으니까 네네.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를 한 거죠. 아,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사실 네네. 계속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 스포츠 에이전시도 벤처 기업이었어요. 잘 컸는데 뭐 저는 제 회사처럼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제 회사는 아닌 거죠. 네. 좀 시급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삶에 조금 회의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 내가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냥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좀 생각을 했던 준비를 거죠. 하시면서 차근차근. 제가 그 핀즐 이렇게 서비스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림만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컨텐츠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그런데도 제공을 하시는 이유? 이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저희가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받아오는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아티스트들에게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외 아티스트를 만나러 간 이유가 이제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와서 그걸 컨텐츠로 국내에 이제 소개를 하는 형태로 네,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드리는 대신에 작가분한테는 작품의 라이선스를 하나 무상으로 받아왔던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그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 구성을 한번 변화를 줬었어요. 원래는 그 매거진이랑 인터뷰 영상이 포함이 된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해외를 못 가게 되면서 이제 그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뭐 죄송하지만 컨텐츠의 양을 좀 줄이고 대신 구독료도 좀 많이 낮췄어요. 네,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요즘 또 그림에 막 투자하고 그림 소장하고 이런 20대, 30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또 막 12개 작품 막 이렇게 해서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약간 그런 트렌드를 좀 겨냥한 그런 서비스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미술 초심자를 위한 서비스인 정기 구독 서비스로 이제 런칭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정기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취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그림을 받기보다 네.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직접 소장을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생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하나 필요했었고 네네. 말씀하셨던 젊은 아트 컬렉터들을 위한 옵션이 또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면 뭐 적게는 100부, 많게는 500부 막 이렇게 찍어내는데 사실은 희소 가치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고 소장을 하는 건데 네. 너무 많은 거죠. 네, 뭐 실제 솔드아웃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파격적으로 12점만 유통을 하고 솔드아웃을 시키는 이제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또 출시를 하게 됐어요. 많이 좀 찾아주셨나요? 구독하시다가 넘어가시는 고객분들 수도 꽤 많고요.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기에는 또 조금 어느 정도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응이 좋았겠네요. 저희가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가 주 매출원이었는데 네. 정기 구독보다 더 많은 매출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무형 컨텐츠의 되게 장점인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네. 원소스 멀티 유즈. 맞아요. 17년에 펀딩하시고 또 18년도에 또 펀딩을 여셔서 거의 두 펀딩 합쳐서 1억 원 정도의 펀딩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펀딩이라는 개념도 사실 잘 모르실 맞아요. 때여가지고 되게 놀라운 성과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정기 구독 모델이라는 게 돌아가려면 최소의 구독자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 크라우드 펀딩 말고는 서비스 런칭 전부터 이미 구독자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기란 불가능하죠. 근데 2017년에 처음 할 때는 와디즈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의 성과가 났던 건 뭐 진짜 뭐 기적이라고밖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 전에는 구독자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죠. 작품을 네. 릴리즈하기 전에 이제 구독자를 확보를 네. 한 거였으니까 네. 아예 아무 형태가 없었을 때였죠. 네. 그때는. 그때 그 정도 안 됐으면 뭐 지금의 핀즈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AR 키트라는 걸로 또 펀딩을 또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어요.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네. 저희 리미티드 에디션 작품을 구매하신 고객분이 네. 그날 바로 당근마켓에 올리신 거예요.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우리 집에 걸고 나니까 이게 안 어울린다. 근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이 작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어떤 보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게 네.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작품의 사이즈를 저희가 명시를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집 이 벽이 어느 맞아요. 정도 맞아요. 되는지 감이 안 오는 네.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술 작품이라는 건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어서 특히나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힘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류나 뭐 심지어 식품까지도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는 맞아요. 시대인데 유독 미술 작품만 한 90%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기존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미술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서 이 작품이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서 미술 시장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그쵸.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작년 한 9월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5월에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AR 그 기술도 직접 핀즐에서 직접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우리나라에 AR, VR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제 이 팀에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먼저. 네네. 저희가 그런 AR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네. 이제 이 팀에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이 이런 미술 시장에 굉장히 잘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마침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같이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저희한테는 정말 천운 같은 일이었죠. 기적이네요. 네. 당근마켓이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돼주셨네요. 그거를 찾아보신 거예요? 저희 아트 포스터 같은 경우는 구독이 끝난 작품을 회수를 하진 않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당근마켓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차피 소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작품들이 중고 시장에서 어떻게 좀 되는지 보려고. 근데 그 리미티드 에디션 작품이 처음 올라왔는데 네네. 집에 안 올려서 이제 판매합니다 이렇게 올라왔길래 확실히 이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 그림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제 상대방 취향이나 인테리어 상황을 몰라서 좀 힘들다라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작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내 취향이 안 맞는데 혹시 교환이 가능한가요? 이런 CS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시하는 AR 키트에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기능을 담아서 출시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그냥 이 AR 키트 바우처를 선물하시면 네네. 받는 분이 AR로 직접 본인 집에 걸어보고 어울리는 작품을 선택해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또 펀딩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좀 힘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운영을 하시면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그래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죠, 보통은.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건지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돈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데 대부분은 처음에 그냥 어떤 내 관심사, 내 취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나한테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좀 쉽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매거진과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 우리 취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컨텐츠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응원을 해줬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컨텐츠를 좀 줄이고 가격을 낮췄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응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핀즈를 아예 시작하기 전에 레퍼런스가 될 만한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거는 외부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른 수준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네. 이게 누구한테 조언을 받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분명 사람들에게 필요가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네네. 그 고객들은 이러한 게 본인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정기 구독이라는 게 기존에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네. 경험을 해보면 분명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치는 정말 명확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네네. 것보다. 제가 그 리뷰를 봤는데 그 스토리에 써주신 리뷰 중에 네네. 나는 한 달에 한 번 핀즐이 고심에 선정한 그림을 배달받는다. 누군가에게는 예술은 가난한 것, 또 누군가에게는 사치,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일 터. 내게 핀즐의 그림은 냉혹한 현실을 살아내는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위로이다. 시같이 리뷰를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하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되게 뿌듯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분이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작품부터 구독을 하셨던 구독자인데 그래서 뭐 그런 연유로 이제 조금 가깝게 친하게 지내다가 작년 말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우와, 소름 돋았어. 약간 이런 맛 때문에 이렇게 창업가분들이 계속 힘을 내서 힘들어도 이렇게 맞아요. 계속 네. 가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큰 돈으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성취가 없으면 버티기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작은 성취들이 작게 있어야지 이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핀즐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나만의 세상?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뭐 예술이나 미술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성장이 멈춰 있고 그렇다면은 창작이나 소비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중요한 걸 더 쉽게 창작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예술가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좀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지원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그쵸. 결국 그들이 계속 창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미술 시장을 성장시켜야 되고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창작자분들한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나 상품을 선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더 많은 창작을 하고 더 많은 아트의 소비를 해서 아티스트와 일반 대중들의 삶이 모두 윤택해지는 그런 사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뭔가 핀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이런 비즈니스가 더 확산이 돼서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 게 더 편리해지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